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눈물이 많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보안사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동료의 이름을 끝까지 불지 않았던 사람, 강철 같은 사람, 한 번도 불의에 굽히지 않았던 전설적인 투사, 이런 김문수가 사실은 울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많다. 그 마른 얼굴에서, 깡마른 얼굴에서 어디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정말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김문수는 부둥켜 안고 운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항상 진심이라는 거죠. 강자 앞에서는 굴하지 않고, 불의 앞에서는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자 같은 용맹한 사람이지만, 고통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앞에 가면 한없이 정말 작아지고 그들과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 이게 김문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렇게 눈물이 많아가지고야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저렇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그런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김문수는 울 때는 누구보다도 눈물이 많고, 그 다음에 불의와 맞서 싸울 때는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피통치자, 요새로 말하면 국민이죠. 옛날로 말하면 백성이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예요. 정치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만약에 동물은 정치가 존재하나요? 동물은, 글쎄, 동물도 뭐 정치가 존재한다면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사는 뭐 개미 같은 경우는 뭐 정치가 조금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동물들은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계를 약자도 강자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정치예요.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사실은 정치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강자인데 그러면 무슨 정치가 필요해? 지키 멋대로 하면 되지. 근데 약자는 강자에 의해서 지배받고, 강자한테 뺏기고, 강자한테 두드려 맞고,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바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제가 국방과 얘기를 했죠, 공동체를 안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법치라 그랬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깥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내부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거를 우리 다수 의결에 의해서 하나의 규칙을 정하고 또 규칙을 바꾸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는 결국은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강자 편만 들면 지켜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려면 강자와 약자가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약자도 강자도 서로 이 법을 지키면서 살지, 만약에 강자 편만 들면 약자가 혁명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기회를 봐가지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내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때 졌던 사람들은 다시 또 기회를 받다가 다시 또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속 공동체가 그냥 싸움질하다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보면 뭐 맨날 정부군과 반군하고 싸우고, 또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다가 서로 또 뭐 그야말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가 실패한 거고, 정치가 후진적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진 정치를 이루어야만 이 공동체를 지키고,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자질에 따라서 역할을 부여받으며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말이죠, 이 정치가 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야. 그래서 강자한테는 말이죠, 이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탄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 노동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지금은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만 해도 성장 지상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강자들이 말이죠,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갖다가 정말로 개 돼지처럼 취급하고 그냥 봉급 조금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그야말로 일하다 죽기도 하고 막 다치기도 하고,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노동운동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그 당시에 약자들을 돕기 위한 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김문수는 약자의 편에 섰던 거예요. 경기도지사 했다고 그러지만 도지사니까 높으니까 그 사람 자체가 뭐 권력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약자들 편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또 부천 소사에서 삼선하면서도 그냥 일 잘하는 국회의원 1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지역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결국은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강자들은요 정치가 안 도와줘도 돼요. 그래서 질서만 지켜주면 되는 거지, 강자들은 특별히 뭐 보살펴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약자들은 많이 보살펴줘야 돼요. 질서만 지키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떼거리가 없으면 떼거리도 보전해줘야 되는 거고,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도 마련해줘야 되는 거고, 누구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으면 그것도 또 해결해줘야 되는 거고, 일자리는 있는데 일자리 가서 일은 하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고, 그 만약에 착취당하면 그것도 또 봐줘야 되는 거고,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김문수는 바로 일생을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약자들을 보면은 항상 부둥켜 안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고통에 동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바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의 스타일이 지금 김문수에서 발견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제 방송을 많이 본 사람들은 항상 제가 정치의 목적은 생민이다, 국민을 살리는 것이다,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약자와의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살리려고 정치하는 것이고, 그게 정치의 목표고, 그 다음에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고, 소통이 누구야? 약자와 소통.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듣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있는데 홍수가 나면 맨날 그냥 물에 잠겨. 그럼 지옥이잖아요. 맨날 물에 잠기면 맨날 지하에 물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물 들어오고 그러면 그 지옥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바로 펌프 시설을 갖다가 새로 놓든지 하여튼 방법을 써가지고 홍수가 나더라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게 정치죠. 근데 이제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일자리가 전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정말 너무 어려워. 그러면 거기다가 적어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공장을 유치해 준다든지, 바로 그게 정치죠. 근데 정치는 그런 일을 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돈과 국가의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는 세금을 걷잖아요.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현대자동차가 돈이 많다고 해도 국가보다 더 많습니까? 아니에요. 국가에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넘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야말로 1년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나라가 정말 거덜나고 국민들은 말이죠 거지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고,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자기 정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을 막 포퓰리즘으로 퍼주면, 그때는 마약처럼 말이죠 일시적으로 효과가 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그러니까 이 좋은 정치인과 나쁜 정치인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치세에 말이야 좋은 정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거짓말해가지고서, 그게 문재인이가 바로 통계 조작했다는 게,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문재인은 최악의 정치인입니다. 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건 이러면 아마 1000년 2000년 후에도 아주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욕 안 얻어먹지만 가면 갈수록 욕도 쳐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지속 가능한 이런 어떤 정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 욕심을 내세우면 결국 자기가 정치 잘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이 돈을 퍼주고, 그 다음에 통계를 조작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그런데 김문수는 완전히 문재인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문수는 이재명과도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가 약자를 보고서 부둥켜 안고 우는 거 봤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는 오히려 정권을 잡는 권력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권력에 그렇게 집착해가지고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꿔보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타고난 어떤 권력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이재명보다는 김문수가 더 믿음이 가는 게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과 김문수는 한 사람을 택하면 대한민국이 살고, 한 사람을 택하면 대한민국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아무나 돼도 좋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는 지금까지 그의 삶이, 그의 어떤 정치 역정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를 이제 사람들이 택하기 시작했고, 이제 김문수의 이런 장점들이, 업적들이, 인품이 알려지면서 김문수 신드롬이 이제 불기 시작했다. 그 시간이 뭐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그 시간은 결국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이 벌어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